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자버 TRT 부시렉시입니다. 오늘 로드리게스랑 오르테가 씨가 싸우는데요. 로드리게스가 지금 3위였고요. 오르테가가 4위인데 이게 오르테가가 이번에 로드리게스를 3라운드에서 미션을 잡아서 이겼으니까 두 분의 랭킹이 바뀔 것 같다. 그래서 로드리게스가 4위가 되고 오르테가가 3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뭔가 느낌상으로 오르테가가 타이틀샷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받게 된다면 오르테가는 한 경기 지고 한 경기 이기고 타이틀샷 받고, 지고 한 경기 이기고 타이틀샷 받고, 지고 한 경기 이기고 타이틀샷 받는, 요런 바로 저스틴 게이츠와 같은 한 경기만 이기면 바로 타이틀샷을 가져버리는 그런 선수와 동일하게 되어버린 건데요. 자, 오르테가가 토프리아를 상대로 싸운다면 이길 가능성은 제로다. 0.0001%도 저는 가능성을 주지 않습니다. 뽀록 서브미션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격투기 없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자면요. 저는 요 경기에 대해서 별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타격에서 유지가 된다면 로드리게즈가 이길 것이고, 그라운드로 끌려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궁금했는데, 1라운드에 로드리게스가 오르테가를 뒤지게 팼거든요. 뒤지게 패가지고 피니시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팼는데, 근데 로드리게즈가 제가 봤을 때 판단 미스를 했습니다. 가드에 들어갈 게 아니고, 오르테가가 한번 누워있을 때 일어나라 해가지고 덮였어야 되는데 굳이 가드에 들어가가지고 위험한 게임을 했단 말이죠. 그때 그걸 안 하고 그냥 빠져나와서 그냥 몇 대 더 때렸었으면 어쩌면 피니시를 가져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위험한 게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오르테가의 그래플링 게임에 말려버려가지고 3라운드에는 결국 암 트라이앵글인가 초크를 내주게 됐는데요. 리어네키드 초크였나? 제가 자면서 봐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졌어요. 로드리게스가. 이번에 로드리게즈 경기를 보면서 느꼈는 게 뭐냐. 로드리게즈는 정말로 요 테이크다운 디펜스 혹은 또 그래플링 방어 능력, 요게 확실히 불치병이다. 혹은 고질병이다. 보면 누구 생각나냐면 얀님이 좀 생각난다. 정말 타격에서는 솔직히 체급 내에서 1티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래플링 방어 능력이 너무 구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요렇게 그래플링 디펜스가 안 좋았다가도 몇 년 지나서 훈련을 통해서 혹은 팀을 바꿔서 혹은 레슬러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레슬링 디펜스가 좋아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야이르랑 얀님이랑 공통점이 뭐냐? 한 번 조금 변화가 있긴 있었어요. 원래는 한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한 D에서 C였다면, 커리어가 흘러가면서 이제 좀 상위 컨텐더가 됐을 때쯤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한 B급 정도까지는 왔어요. B급까지 왔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상위 컨텐더가 되면은 다른 애들이 테이크다운 오펜스가 다들 A 혹은 S란 말이에요. 그래서 B급 테이크다운 디펜스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요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 그 이후로 발전이 없어요. 얀님이랑 로드리게즈가 계속해서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타격전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그래플링적인 부분에서 한 번 졌을 때는 그래 다음에는 나아지겠지. 또 똑같은 이유로 또 주고 또 똑같은 이유로 또 주고 계속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계속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쯤 되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죠. 이게 훈련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두 분의 그냥 선천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UFC 진짜 완전 고인물이고 타이틀전도 여러 번 했는데도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구린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딧, 맷 브라운 이런 분들 보면은 아무리 UFC 오래 있어도 경기를 UFC 내에서만 20전 이상을 해도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구려가지고 끝까지 최정상을 못 찍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로드리게스랑 얀님이 강력한 레슬러들이 있는 캠프에서 훈련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뭐 노력한다고 노력했을 텐데 근데도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는 건 어쩌면 좀 DNA적으로 좀 테이크다운 디펜스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오르테가가 이번에 뽀록은 아니에요. 뽀록은 아닌데 뭔가 뽀록 느낌이 나게 뭔 말인지 알아요? 뽀록 아니거든요. 절대 뽀록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뽀록 느낌. 왜 그러냐? 로드리게즈가 너무 테이크다운 디펜스, 그래플링 디펜스가 안 좋아서. 그래서 뭔가 좀 로드리게즈가 다 본인이 거의 한 90% 이겨놓은 경기를 그냥 테이크다운 디펜스의 구림으로 인해서 그냥 져버린 그런 느낌? 그래서 그래서 뭔가 오르테가가 조금 보록 느낌이 조금 나는데요. 그래서 오르테가가 만약에 타이틀샷을 받게 된다면, 지금 제가 타이틀샷을 받게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같으면 볼카nov스키가 타이틀샷을 받는 게 맞죠. 5차까지 성공을 했고, 6차에서 토프리알 상대로 실패를 했는데, 볼카nov스키가 받는 게 맞아요. 근데 볼카nov스키가 어쩌면 한 1년 정도 쉴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이야 I want to come back. We need to earn. He's not strong. He's not strong. He doesn't hit hard.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막 코치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한 1년 정도 쉬다가 돌아오죠. 너 돈도 많이 벌었잖아. 아름다운 가족도 있고 지금 볼카nov스키 자녀가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5명입니까? 많잖아요. 패밀리와 패밀리 타임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볼크 이즈 백 하면서 그 오스트레일리아 노래인가 뉴질랜드 노래인가 그거 틀고 나오는 거지. 그리고 또 KO를 당하는 것이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솔직히 볼카nov스키가 4달 뒤에 복귀하든 1년 뒤에 복귀하든 2년 뒤에 복귀하든 뭐 결과는 뭐 KO 패로 똑같이 끝날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1년 뒤에 복귀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 근데 1년 뒤에 복귀하면 이제 또 핑계거리가 되생기죠. 볼카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졌다. 볼카가 나이가 많으신 것이지 볼카가 20대였으면 안 졌지. 헤비급 볼카는 안 지지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나올 텐데 중요하지 않아요. 볼카는 끝났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볼카nov스키가 안 돌아온다면 솔직히 할로웨이도 지금 누구 어딥니까 라이트급으로 주스틴 게이츠랑 싸우러 갔기 때문에 할로웨이도 없고 어쩌면 뭐 에블로에프 혹은 오르테가 둘 중에 하나 받을 것 같은데 데이나 화이트가 에블로에프를 조금 막 피니시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좋게 평가하진 않았어요. 뭐 연승 달린 뭐합니까? 피니시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오르테가는 또 뭡니까? 피니시로 잡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르테가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경기를 보고 토프리아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드리게즈가 토프리아한테 악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스페니쉬로 샬라샬라 했었어요. 스페니쉬로 그 켈빈 가스텔람이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그 켈빈 가스텔람이 또 멕시칸 그거니까 스페니쉬를 할 줄 아는데 그 사람이 막 그 토프리아랑 로드리게즈랑 스페니쉬로 서로 샬라샬라 욕하는 거를 막 번역을 해주는 게 있는데 영어 컨텐츠로 있는데 그거 보면 막 엄청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스페니쉬 자체로 받아들이면은 굉장히 좀 서로에게 무서운 말들을 막 죽여버리겠다 막 이런 말들을 서로 하고 있다 이랬는데 그래서 토프리아는 로드리게즈가 져서 좋았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로드리게즈가 자기한테 계속 뭐 트래시 토크를 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토프리아가 먼저 시작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토프리아가 뭐 틀린 말을 하진 않았어요. 토프리아가 볼카nov스키가 야이르를 이긴 거를 보고 그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 막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져서 막 구려가지고 졌다, 막 꾸겨졌다, 막 아무것도 못했다, 그냥 완전 그냥 개 털려버렸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로드리게즈가 박쳐가지고 너 길거리에서 너 밖에서 보이기만 해봐라. 바로 온사이트다.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온라인으로 막 설전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유가 하나가 있죠. 그렇게 좀 설전이 있었는데 로드리게즈가 져가지고 또 졌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타격전으로 유지됐을 경우 그래플링이 안 섞인 타격전으로 유지됐을 경우 토프리아를 타격전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저는 패드급에서 로드리게즈를 보거든요. 저는 로드리게즈가 볼카nov스키 상대로도 타격에서는 이기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면 또 끝에 바디킥 찰 때 카운터 펀치 핵받다 헤비급에서 내려온 헤비급의 그 실전 압축된 이 헤비급 울트라 맥스 펀치로 막 때려가지고 그 야이를 턱 부러졌는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야이르가 하도 뭡니까 또 테이크다운을 의식하다 보니까 급하게 타격을 하다가 카운터를 맞은 것이지. 그러면 야이르는 직전에 그 헤드버팅도 당하지 않습니까? 볼카nov스키의 볼링공의 윗부분이 그 야이르의 턱에 박았죠. 이게 반대로 됐다? 볼카nov스키는 그대로 떡시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막 볼기견들이 야이르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너희 머리 윗부분이 정수리가 너 금지해야 된다. 너 멕시코로 돌아가. 너 미국 출입 금지다. 막 요랬을 거란 말이지. 예, 그래서 솔직히 그 경기는 좀 타격전에 대한 건 억가가 있습니다. 타격은 솔직히 야이르가 이긴 경기가 맞아요. 야이르 이긴 경기 맞는데 레슬링 때문에 그렇다. 또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저기요, 킥복싱 아닌데요? 이거 MMA인데요? 그럴 거면 킥복싱 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하세요. 뭔 말인지 알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야이르가 저는 뭐 타격으로만 본다면, 타격으로만 왜 보죠? 이거 MMA인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은 그냥 말 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다. 자, 타격으로만 본다면, 야이르가, 패드급이 저는 원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할로이 상대로도, 야이르가 타격으로 이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할로이가 레슬링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까? 완전 옛날에 있었을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는 없단 말이에요. 할로이가 타격으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레슬링을 건 상대가 야이르가 최근 경기들에서는 최초입니다. 유일무이해요. 그만큼 야이르는 타격으로는 솔직히, 타격만으로 바르기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런 야이르를, 누굽니까? 오르테가가 잡아줬다. 그래서 토프리아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감정적으로도 서로 안 좋은 그게 있었던 로드리게즈를 오르테가가 잡아줘서 그것도 좋은 게 있고, 그리고 또 로드리게즈가 스타일상으로도 타격전으로 유지가 된다면 토프리아한테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토프리아가 타격전 고집하지 않고 레슬링 좀만 섞어주기만 하면 이깁니다. 토프리아가 또 볼카nov스키가 야이를 이겼던 경기를 보고 말했었거든요. 당연한 방법으로 이겼다. 당연한 방법이라는 건 뭐냐? 레슬링 걸었는 게 당연하다는 거잖아. 그 말은 뭐냐? 자기도 뭐 당연한 방법인 레슬링을 걸 것이다. 그 말인 거죠. 토프리아도 만약에 로드리게즈랑 싸워야 된다면 뭐 레슬링을 걸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타격전으로 유지된다면 로드리게즈가 이길 것 같긴 한데 MMA적으로 싸운다면 토프리아가 이긴다. 그래서 로드리게즈, 좀 위험한 상대인 로드리게즈를 오르테가 씨가 잡아줬고요. 근데 또 그 잡아준 오르테가는 토프리아가 솔직히 싸우기에는 너무 쉽다. 그래서 지금 토프리아는 개꿀 상황이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